기본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상가 임대인한테 좀 이렇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니 요즘 임차인들을 하도 많이 보호해줘가지고 네. 뭐 10년 동안 뭐 쫓아내고 네. 예, 계약갱신 가능하고 네. 권리금 보호도 되고 네. 뭐 요즘 임차인들이 힘이 더 세다고 들었는데. 네네,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상으로는 상인들 보호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는 편이죠. 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법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호가 되는데 그걸 정작 세입자들이 숙지를 못 해가지고요. 잘 알지 못해서 낭패를 겪는. 많이 보호를 해주는데 임차인들이 잘 모르고. 네. 법의 장치는 매우 견고하게 잘 돼 있는 편인데 세입자가 그걸 잘 몰라서 소홀해서 그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네. 뭐 저는 대표적인 경우를 그 갱신 요구권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요? 상가법에는 지금 갱신 요구해가지고 10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별한 그 뭐 문제 없으면 갱신 요구하면은 네. 10년까지는 보호되니까 아주 뭐 상인들로서는 굉장히 보호 장치로서는 그렇죠.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타성에 좀 젖어서 그 갱신 요구권 행사를 잘 못하게 되면서 손해보는 낭패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실무에서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은 네. 이 갱신 요구권이 그냥 주어지는 걸로 이제 법에서는 10년까지 보호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2년짜리 계약을 처음에 했다면 네. 그냥 2년 지나면 또 2년 보장되고 네.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 이게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그 용어 자체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갱신을 요구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특별한 경우 없으면 만기 소급해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네. 만약에 연말이 만기라 그러면 11월 말부터 10월, 11월, 10월, 9월, 8월, 7월, 6월. 6월 달부터 11월 말까지는 갱신 요구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안 하면 어떻게? 안 하면 계약이 끝나버리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갱신 안 해도 그냥 갱신 저절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놓치게 되면 나중에 나가세요. 계약 끝났습니다. 이렇게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갱신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갱신을 안 했는데 네. 계약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갱신이 되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합니다라고 요구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안 하더라도 그냥 묵시적 갱신의 요건에 또 맞으면은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지금 10조 상인법 10조 4항에 따라서 1항의 기간 이내에 이렇게 했는데 1항이라는 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네. 그 기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거든요. 만기. 그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안 합니다. 라거나 또는 뭐 계약 임대료를 올려주세요. 네. 라고 하는 조건 변경 이런 통지를 안 하고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묵시적 갱신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줘요. 또는 올려줘요. 월세 올려줘요. 뭐 이런 등의 이제 요청이 없으면 그냥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가는데 그걸 만약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뭔가를
하게 되면 나가주세요라든지 하게 되면 묵시갱신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 만약에 지금 12월 말이 만기다고 하시죠. 네. 그러면 11월 말까지는 만약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제가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임대인이 이렇게 한번 보시죠. 평소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아, 맞아.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임대인은 내쫓고 싶고, 그렇죠. 임차인은 더 하고 싶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세입자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임대인이 이제 마음 먹고 11월 29일이나 30일 정도에다가 딱 한 달 전. 예.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통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세입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난 계속 하고 싶다.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죠. 예. 아까 제가 한 달 임박해가지고 딱 나가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묵시갱신이 안 돼버리죠. 그죠?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거를 임박해서 뭔가 통지를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든지 며칠 생각하고 그렇죠. 며칠 생각하고 주인이 무슨 생각이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시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1개월 그 기간을. 그렇죠. 예. 11월 말까지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 가다가 12월 초가 돼버렸어요. 머뭇머뭇하다가 예. 그러면 다 날아간 겁니다. 이제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자들이 기본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적어도 1개월 전까지는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통보서를 직전에 딱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되나라고 이렇게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보고 주위에. 그렇죠. 주위에 좀 알아보고 또 중개업소 통해서 시세도 좀 알아보고 올려달라는 건가? 얼마를 올려준다고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가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묵시갱신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시간을 놓쳤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정해진 계약 기간이 종료 12월 말이 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이제 왜 그런가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도입된 지는 10년 이상은 됐어요. 10년 이상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 통념이라 그러나요? 서로 이제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주인한테 임대차 만기가 되면 세입자들 생각은 주인하고 연락을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묵시적으로 슬쩍 넘어가면 그냥 안 올리고 그렇죠. 계약 만기 무렵에서 임대인하고 연락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거의 대부분 임대료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요 임대차 만기 무렵에 스탠스가 대부분은 회피하는 거. 연락을 피하는 거. 그거 못 봤다 그러려고, 그죠? 그렇죠. 연락 오지 몰랐네요. 그렇죠. 이게 기간 지나간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얼버무리면 묵시갱신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런 자세가 너무 오랫동안에 박힌 거예요. 몸에 배인 거예요. 그게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법은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5년짜리, 그 다음에 또 2018년부터죠. 18년부터는 10년으로 이제 늘려놨는데, 그렇죠. 그 자세를 못 버리다 보니까 그걸 행사 못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이야, 이거 진짜 임대인한테는 알찬 정보네요. 그렇죠. 임대인은 그걸 법을 이제 이용해서 법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 기회를 살릴 수가 있는데 세입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더구나 주인하고 어쨌든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 안 좋거나 또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재건축한다거나 그렇죠. 팔린다거나 이렇게 뭔가 자기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관계가 원만할 때야 사실은 그 기간 넘어가도
뭐 보통은 임대료 얼마 올리고 그렇죠. 다시 진행하자, 네. 연장하자 네.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야, 원래는 좀 임대인 쪽으로 꿀팁을 좀 많이 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임차인들 방어책을 또 알려 주셨네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이 내용을 임대인이 듣는다면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캐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시 같은 세입자가 있거든요. 그 건물 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 세입자가 있는데 꼭 하나가 무슨 청소를 안 한다든지 그렇죠. 더럽게 쓴다든지 예.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네. 이제 소위 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관계 있을 때는 더더욱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뭔가 내 권리를 떠먹여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고 이것도 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묵시 갱신이 안 되지 않는 한은 내가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해야지 되는 거고. 네 마음속에서 뭐 나는 더 할 건데라고 해서 법이 그대로 보호해주지를 않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